첫 번째로 서울대 법전원 2학년 이민재 학생이 김현주, 김유진 학생과 공저한 안면인식 기술의 작동 원리와 쟁점이라는 연구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면인식 기술의 작동 원리와 쟁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민재입니다. 우선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 구조는 딥러닝 기법 중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페이스북의 딥페이스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에서는 당연히 어느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별도 추출된 얼굴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얻는 것이 사실상 이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질의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성능이 매우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법적인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단계로 들어가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얼굴 이미지 내에서 각종 변화를 제거해서 모든 얼굴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게 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딥페이스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처 디텍션 단계인데요. 여기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적용돼서 얼굴 사진에서 여러 가지 특징점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최적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인물 식별 단계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진의 인물이 누구냐를 판단하는 함수가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떤 인공지능이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함수들이 결국 배치되기 때문에 큰 특이점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 서비스가 어떤 종류가 있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의 여러 사진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추후에 입력된 사진과 이 인물의 일치성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의 스마트폰 속에 탑재되어 있는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이 이에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여러 얼굴 사진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추후에 입력된 사진과 이러한 식별 대상자 혹은 식별 대상자들의 일치성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출입문 관리 시스템에 자주 사용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중국의 천망 시스템, 그러니까 범죄자를 길거리에서 식별하거나 혹은 행인들의 비행을 확인을 해서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기업은 초상권과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서 직접 동의를 받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이나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반대로 데이터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수 있지만 이 역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방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매우 간단하게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웹 스크래핑과 공공 데이터셋 사용인데요. 근데 이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회색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 스크래핑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크래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검색 엔진이나 SNS 플랫폼마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 같이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또 이 정책을 어긴 회사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 중인 상태일 정도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적 불확실성이 얼굴 인식 사업의 발달에 상당히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 배치 단계에서는 사실 어느 사업이든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개별 사업별로 이와 관련된 특별법상의 쟁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았을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용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차율의 한도 설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는 법적인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뭐 재밌는 필터를 사진에 씌워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물을 오인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인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잘못 결제가 일어나거나 혹은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얼굴 인식 사업자는 이러한 이러한 오차로 인한 매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극한의 수준으로 오차율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 결과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오인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매우 상이한 이런 오차율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민지 학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실제 글은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너무너무 그 많은 주제를 다뤄주셨는데 이렇게 8분 안에 짧게 요약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